일단은 3교시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예, 2차시, 3차시 연속되는 부분의 3차 시분 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대되었다. 4월 19일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등의 구호로 가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다. 이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 6개가 있는데 4월 19일에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했어요. 근데 보면 그때 이제 학생들의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의 시위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였는데 실제로 이 당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 뜻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 항의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교 교수들이 항의하게 되면 아마 그 사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의 행정부라 그러죠. 행정부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정통성이란 것은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도둑을 잡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국가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권력을 쓰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대학 교수들까지도 비판했다면 이 굉장히 이제 부패가 그리고 만연했다는 것이 될 수 있죠.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하야라 부릅니다. 하야. 한자로는 들판으로 내려오다는 뜻인데 이 하야했고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력해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아까 말했죠.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직접 쏜다든지 아니면은 총을 직접 쏘아가지고 국민들의 시위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아까 말했죠. 사상자예요.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더욱 거세지자 이승만은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후 국민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가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두 번째 공화국인 제2공화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되어 있죠. 14쪽 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부는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자, 교과서로 봅시다.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는가? 4.19 혁명 당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당시에는 국민학생이라고 불렀어요.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수송국민학교 전환승 어린이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부모 형제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의 용기에 얻은 시민들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위 진압을 폭력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강북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고 아까 말했어요. 3.15 민주묘지는 마산에 있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마산에 있는 민주묘지 공원에
참배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활동을 보면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라고 되어 있죠. 강명희 학생의 시를 읽고 4.19 혁명에 참여한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써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당시에 수송국민학교, 지금 수송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예요. 당시에.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쥐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 총소리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노를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아침과 저녁 내내 이런 시위하는 급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이거 총에 맞아서 그 피가 적신 겁니다.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군요. 이 외로이 남은 책가방이라는 건 총에 맞은 학생일 것이겠죠.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을 안 해도 언니 오빠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그 총뿌리에 맞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 맞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속에서도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학생들은 지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초등학생이지만 이 학생들도 그 왜 그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언니와 오빠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려 합니다. 자, 한 번씩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3.15 이거 4.19 혁명과 같은 혼란의 시기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이미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도 있는 체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 앞에 있는 우리의 형님, 오빠, 언니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교과서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